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안 올라갔나? 어디로 검색을 하면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요. 채널에 뭐 저기 페이스북이랑 닿으세요? 네. 페이스북, 트위터. 아, 들어왔네요. 예.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이죠? 휴일인데 우리 서울의 소리는 원래 휴일이 없습니다. 저는 추석, 설날에도 일을 하는 그런 응징걸론이라 오늘 또 특별히 휴일인데도 이렇게 반가운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부 반갑습니다. 정무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셨고 판사 출신 변호사. 저는 판사 출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검사 출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맙습니다. 판사분들은 참 그래요. 수원갑 김승원 당선자죠. 예, 지금 청와대 하명수사라고 하는 한병도 수석이죠. 네. 그분 변호도 맡고 있고 이제 못 오시겠네요. 예, 당선돼서 지금 좀 오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네. 하시고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갑 이번에 21대 당선자인 김승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또 오늘 같이 해주실 분은 신문고려수 임두만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인터넷 언론인 연대와 서울의 소리가 공동으로 과거에는 이제 후보자들을 선거 전에는 모셔다 인터뷰를 했고 이후에 선거가 끝나면은 당선자들을 모시는데 세 번째 오신 분이 네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영광입니다. 네 네, 4번 타잖아요. 4번 타자. 예, 예. 홈런 한방 쳐야 되는데. 이번 첫 출마죠? 예, 첫 출마입니다. 근데 선거운동하는 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역 주민들 직접 만나뵙지 못해서 힘든 점은 있었지만 사실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주민 여러분 뵀을 때 그게 더 마음이 좀 아팠고요. 예. 빨리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선거운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탄희 판사 네, 아시죠? 네. 이수진 판사 예. 이수진 판사님을 그 국회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판사님은 좀 다른 면들이 있어. 오늘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재판장에 앉아 있는 판사님 같아요. 아직은 정치인이 못 됐어 판사. 예, 제가 아직 카메라 그래서 서면 예. 좀 작아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 이곳은 방송 사고 나도 괜찮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단어도 방송용 아니라도 네. 되니까 나쁜 사람 있으면 나쁘게 그래도 됩니다. 예. 네. 그럼 우리 임 위원장님 뭐 한번. 예, 제가 이제 그동안 아까 지금 우리 백은종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터넷 언론인연대가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에게 듣는다 시리즈를 진행을 했고 후보자 한 10명 정도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 당선자에게 듣는다 시리즈를 기획을 해서 네 번째 오셨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수원 선거가 사실은 매우 의외의 결과가 물론 뭐 전국적으로 의외가 안 나온 데가 별로 없었지만은 수원이 가불병정부 5개 선거구인데 모조리 민주당이 이겼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수원 갑은 예전에 그 송학규 대표 시절부터 그쪽 그 송학규 쪽에 친밀감 있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어요. 네. 이찬열 후보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이찬열 씨가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선거에 좀 편했나요? 어땠나요? 네, 사실은 예, 제가 운도 있었고요. 예. 복이 많다고 그렇게 이제 지역 유권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사실은 저도 정치 신인이고 예. 상대방 그러니까요. 후보님도 정치 신인이라서 신인끼리의 대결인데 상대방 후보님이 굉장히 또 매너가 좋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경제인 출신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창성 굉장히- 후보였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허위 비방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예. 굉장히 그 모범적인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예. 그 지나간 과정에 한 가지 그러면 그 이창성 후보의 조직이 네. 그 이찬열 의원 조직들이 가세를 안 했었나요? 혹시 느낌이?
글쎄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수원 장안에서 예,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네네네. 거기 장안구에 있는 파장초등학교 80년이 아, 넘고요. 그러시구나. 수원북중학교 60년이 넘는 학교고 수성고등학교 저희도 수원 63년. 토박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 어머니도 이제 파장초등학교를 나오셨는데요. 사실은 수원이 정조대왕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 정신이 살아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저희 장안이 있는 만석거가 그 개혁을 실천할 만한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게끔 거기에 농과 밭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서 그 장안 주민들이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이 많고 따뜻한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런 그 토박이랄까요? 그런 지역적인 그런 인연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당보다는 그냥 어떤 저희 아버지와의 인연, 어머니와의 인연, 또 저와의 인연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아마 장안구에서 유례 없이 59.2%인가? 제가 예, 제가 여기 지금 하면서 그 선거 결과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 원사이드한 게임을 하신 거야. 근데 거의 딱 본전치기 한 거예요. 문제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 맞습니다. 좀 겨우 본전치기한 거야. 60% 미만 얻은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 패한 거야 사실은.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래도 김영환 당선자는 본전치기한 유일한 놈 같아. 네. 박수 한번 하시죠. 이번 목표가 대통령님 지지율만큼만 나오면 좋겠다가 사실은 제 목표였습니다. 다행히 조금 못 미치긴 한데 거의 근접해서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않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유권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그 있습니다. 생각이 문득 떠올랐죠.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월등히 높고 대통령 지지율을 근접한 이런 후보가 많지 않잖아요 이번에. 네. 원래 이제 박빙일 때는 그렇게 그러면 박빙이란 말이 안 나오지요. 60대 40이면 박빙이란 말이 나오지가 않는데. 다섯 표 찍어줬단 분이 여기 계시니까. 다섯 표나 찍어줬다고 얘기했는데. 뭐 영에 나온 얘기니까 총선 기간 중에 네. 가장 내가 정말 기억하기가 앞으로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예, 사실은 그 마지막 유세 때 그 장항구청 사거리에서 네. 제가 이제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눈물이 저도 터졌는데요. 4월 15일이 이제 투표일이고, 그러니까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4월 16일이 세월호 6주년 추모일인데, 제가 이제 연설을 하다가 그때 이제 4월 16일 날 그 꽃같은 학생들, 시민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이렇게 쓰러져 갈 때 국가 권력을 잡고 있었고 국가를 경외했던 그들이 지금 다시 유권자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합니다. 권력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울컥하면서 계속 한 5분 이상 얘기를 연설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몰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신호등을 건너려고 대기했던 분들이 그대로 멈춰 계신 거예요. 그런 영상이 지금 있으면 이렇게 틀으면 좋은 예. 그래서 그걸 좀 친구한테 찍었냐고 물어봤는데 친구도 그 연설에 빠져들어가서 그냥 멍하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번 그 포텐을 한번 터뜨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김 당은 판사 몇 년 하셨어요? 판사 군법무관, 그다음에 판사해서 공직에 10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10년, 그다음에 청와대 1년,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다시 입법부로. 근데 판사 아니면 오래 하면은 냉정해질 것 같아요. 눈물도 없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제가 이제 커온 환경이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저는 외할머니 손에 키워졌는데요. 아프신 어머니도 돌보면서 제가 이제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그런 좀 뭐랄까요,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간호를 하면서 배려심 뭐 그런 것이 이제 어릴 때부터 좀 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하면서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좀 많이 귀를 기울이기에 그런 습관이, 왜냐면 이제 아프신 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뭘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캐치하려고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아들한테 직접 얘기를 못 하시니까 미안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좀 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조인들이 많은데 법조인들이 이게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네, 네. 사안을 네. 이게 범죄냐 아니냐에 이분법적으로 보는 상황이 많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정치는 그 이분법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네, 정치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 네, 사실은 이제 법조인 특히 판사 출신들은 좀 수동적입니다. 예. 사건이 들어온 거를 판결하고 네. 그다음에 기소된 것도 판결하고. 근데 정치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치고 나가는 그런 네네. 메인 이슈 같은 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예. 사실은 1년 동안 대통령님 모시면서 특히 정무수석실에서 예. 그때 함께했던 분들로부터 많이 트레이닝을 많이 하셨네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트레이닝을. 예. 그래서 1년 동안 네.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깊이 공유를 했고 예. 그런 철학을 이제 현실로 정책으로 어떻게 이제 펼쳐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배웠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유권자분들에게 준비된 바로바로 입법 활동에 정책에 예산에 투입될 수 있는 네. 그런 준비된 당선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감히 좀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소개 한번 네, 소개 한번 네. 새로 오신 문재인 분들 정부 정무수석이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네. 행정관을 하셨고 판사 10년, 변호사 10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판사 출신 변호사 네. 수원갑에서 김성원 당선자 오늘 네. 모셨고요. 청와대 하명수사 지금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중적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이라 네. 그 변호를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국현이 뒤시는 바람에 떨어졌으면 했을 텐데 그런 바람에 이제 변호사는 못 하는데 좀 조언 좀 많이 해주시고 청와대 수사가 네. 제대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원갑 김성원 당선자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얘기 들어봅니다. 예. 자,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초반에 좀 많이 했으니까 네네.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좀 하십시다. 이번에 민주당이 뭐 시민당까지 포함해서입니다만은 국회 의원의 3을 장악한 180석의 결과를 냈는데 실제 현장에서 뛰시면서 이처럼 많은 의석을 국민들이 몰아준 데 대한 의미가 어디 있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180석이면 이제 대통령님 지지율 그렇죠. 300명 곱하기 60% 네, 하면 예, 딱 예. 180석입니다. 저희 정말 또 국민들 그게 맞구나. 네. 18.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예.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그거는 우리 있는지. 대통령님 덕이 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고요. 네. 180석의 의미는 정말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도 다 걸 수 있고 그렇죠. 개혁 입법에 대해서 정말 패스트트랙까지 걸어서라도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는 그런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지상명령이지 않을까 그 의석수를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개헌을 하려면 저희가 아마 20석인가요? 더 네네.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어떤 국가의 근간을 새롭게 만드는 개헌에 있어서는 야당과의 또 협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의미에 또 180석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200석 이상 주셨으면 개헌까지도 저희가 했으면 일방적으로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개헌은 같이 협의해서 하고 다만 지금 그 코로나19 전국의 극복은 속도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들어가면 바로 이제 3차 추경해야 되고 그다음에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을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걸어서라도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그런 지상명령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 여야 간이 어느 정도 의석이 균형이 있을 때와 의석 균형 차이가 많아요. 네. 그 야당의 수가 작을 때 야당이 좀 쉽게 말하면 좀 강당구가 생깁니다. 네. 야당이. 네. 그러니까 그 반대의 강도가 힘이 균형이 있을 때는 국민들 눈치를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협상이 가능한데 네. 협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숫자 차이가 나면은 이 사람들은 깡으로 버팁니다. 네, 대부분 다. 그래서 국회가 그럴 때 거의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소수 야당의 경우가. 예. 그럴 때 여당이 어떤 식으로 이 야당의 그 이 쉽게 말하면 좀 울분에 찬 네. 저항을
뚫을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정무수석실에 근무할 때는 여소야대 정부기였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저희가 민주당이 117석이었나요? 예, 네. 정말 한 표 한 표 얻으려고 그 과반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뭐 4+1도 하고, 예, 4+1도 하고. 네, 네, 4+1도 하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한명도 정무수석과 또 이제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계실 때 그런 야당과도 잘 협치를 해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국정기획 협의회도 만들고 그런 경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대화 타협은 하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필요한 것은 예, 속도감 있는 또 필요한 것은 힘으로 갈 수도 있다. 네네 패스트트랙은 뭐 네. 법에 의해서 정해진 그 권한이 준 예. 거니까요. 네. 위원장님이 그 말씀 보니까 2004년도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153석거든요. 네, 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깡에 당했어요. 예, 깡에 당해. 박창달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그다음에 천정배 원내대표가 했죠. 네,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뭘 했냐 환생경제연극이라고 하시죠. 네, 네. 그걸 바로 했어요. 네, 네. 얼마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반을 차지했어도 네, 네. 그냥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153석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뭐 했냐. 네, 네. 가서 국회문에 못 기르려고 농성에 들어갔는데 네. 양주도 마셨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네, 네. 이번에 얕보이면 안 된다. 예, 예. 전애들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 봤었던 네.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는 약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지금 야당의 대다수는 이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선들이 대부분 보면은 어제 그 KBS에도 그런 얘기가 네, 네. 그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무슨 리포트가 나왔냐면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는 내가 조선답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한데 국회 안에 들어가면 국회 그 이 흐름 자체가 초선은 그냥 초등학생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경향의 흐름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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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부분을 뚫고서 40대가 그 다선 60대, 70대 다선 의원들과 동등한 300명으로서의 활동을 하려면 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럴 준비는 돼 있나요? 사실은 이제 뭐 판사는 판결로서 말하고 네. 국회의원은 일로서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면서 문재인 정부 5개년 이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예. 100대 과제, 예. 100대 과제가 각 집권 1년차, 2년차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가 다 이게 이제 플랜이 다 나와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중점 법안들, 핵심 법안들을 저희가 추려서 이거는 반드시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겠다. 3년차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진행한 어디에서 이제 상임위 어디 소위에 있는지 예. 법사위에 있는지 막혀 있는 것을 저희가 뚫는 것이 예.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법안들이 바로바로 통과돼서 서민들 국민들의 삶에 바로 피부로 느껴드리게끔 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정말 실감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 행정부에 계셔봤으니까 네. 청와대지만 행정부가 아니라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우리 방 선자님은 어공이셨지만은 네, 네, 늘공들의 이 어떤 그 패턴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쉽게 말해서 공직생활 25년이 지난 네, 네. 고위직 3급 이상으로 보겠죠. 네.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은 네, 네. 나이 어린 초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줍니다. 네, 쉽게 네. 말씀드려서 네, 네, 네. 자기들보다도 경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나이가 어린 초선들이 정치적 두각을 나타내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직사회의 저항을 네, 네, 네. 제대로 장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네. 청와대 계셔봤으니까 혹시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의 훈련이 좀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청와대 마지막 일이요. 네. 대통령 특사단의 일원으로 이라크를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예. 한병도 정무수석 모시고 그때는 이제 이라크 특임 보좌관이었죠. 예. 그다음에 기재부, 국토부, 그다음에 뭐 카이 여러 가지 그 공무원들과 함께 거기 이라크 가서 해야 될 것들을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라크 가서 총리도 만나고 거기 뭐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석유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 기업들의 현안을 많이 풀어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공무원들과 그 같이 협업을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고 공무원들도 굉장히 일을 나라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일을 잘 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아마 그분들과도 지금 계속 네트워크를 열고 있는데요. 예. 아마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공무원들과 다시 한번 협업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원래의 특기로 한번 돌아가는 질문. 네. 원래의 특기. 네. 한병도 수석하고 그 지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네. 하명 수사 건에 대해서 지금 기소돼 있는 당선자들이 황운하 총경 지금은 당선자입니다만은 그게 하고 한병도 수석 몇 분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이 변호도 하고 계시니까 네. 깊숙이 개입을 하셔서 지금 대강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검찰이 어떤 식으로 수사가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 청와대에서는 그때 무슨 일을 했었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황운하 총경 쪽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하고 있다. 네. 우리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질문에 대해서. 부담스럽지는 부담스럽지만. 예, 원래 이제 4월 20 며칠 날이 이제 첫 번째 예, 준비 예. 절차 기일 재판 날이었는데요. 네네네. 그때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청와대 수사가 덜 됐다. 네. 피의자가 한 7명 정도 더 되고 네. 2개월 정도 수사를 더 해야 되니 8월 달로 날짜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아, 참 그때 연기됐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5월 20 며칠로 한 달 후로 날짜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정말 답답한 것은 한병도 수석을 기소를 하고 그랬는데도 아무런 증거 목록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그들의 말은 이제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님도 조사를 더 들어가고 추가로 몇 명을 더 기소를 할 때까지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재판 기록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병도 정무수석을 기소를 하고 예. 또 감히 공소장에다가 대통령 38번 언급이 돼 있다고 했나요? 거의 40번에 언급을 할 정도로 기소 공소장에? 예. 아. 그것만 봐도 정말 그 왁구를 막 이런 말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막 짜놓고 틀을 짜놓고 그다음에 네. 맞추는 수사. 그럼 변호인이 보시기에 공격적 수사였다. 간단히 말하면 정권 공격적 수사였다. 이렇게 말을.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쪽 그 윤석열 검찰 쪽은 아니다. 뭐 정의를 위치지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그 하는 걸 보면 채널에 있었던 것 같아요. MBC와 채널을 동급에 두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 우리 지금 국회 들어가셨잖아요. 네. 이제 들어가면 뭘 하고 싶은지 아까 말씀했듯이 초선은 힘도 없는데 아니 지금 뭔가 해야 되거든. 지금 하시는 이야기. 그거 좀 마무리하면 네, 지금 하시는 한병도 정무수석을 기소를 했을 때 네. 그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날이 그 인사 조치였습니다. 네네. 자기를 떠나기 전에 급하게 기소를 한 예, 거죠. 그건 그리고 나서 증거 목록도 안 내고 예. 결국에는 그들의 칼날이 결국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를 해서 뭐 임종석 실장님이라든가 한병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 임동호 씨인가요? 거기를 경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밟고 눌러주고 황운하 총장 쪽으로는 그 반대파인 그 상대방 수사를 하게끔 그런 이렇게 틀을 이렇게 짜놓고 계속 거기에 맞춰 나가는 그런 수사를 아주 의도적이고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실체에 맞게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사실관계 자료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나 언론인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네. 한 가지 정말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윤석열 총장이 되기 전에도 윤 총장이 총장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있는데 그런데 왜 총장이 돼가지고 그 검찰 수사의 칼 끝을 문정권으로 돌렸을까? 이게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네. 게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 느낌이지만 예, 예. 검찰, 특히 검사분들은 그 조직 보호. 보호. 그러니까 좀 검경 잘 수사권 계약을.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 검경 검경 조직 보호가 우선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유례 없는 그 검사의 권한이 세계적으로 강하지 않습니까? 저희 대한민국. 네네네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법. 공수처법 설치라든가, 그렇죠. 예. 그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것 같아요. 아, 거기에서 예. 방기를. 제가 하나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예, 예. 아까 이 얘기했듯이 그네들은 저는 이번 총선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검찰과 네. 또 어떤 그 정치권과 그 정치권에는 어딘지 다 서로 예, 예. 밀당을 했으니까 예. 그건 뭐 서로 정보 주고받은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언론으로 해서 네. 이번 총선에 그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작전하에서나 이게 지금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런 네. 낌새는 소리지 못하셨나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저희 당선자 90명이 지금 이제 네. 조사받고 있는 상태라고 듣고 있었고 네. 그 전에 이제 예전에 한나라 통합당이 국회에서 이제 폭동이랄까요 물리력을 행사했지 그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직도 잡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좀 현명하게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사도 어쨌건 법률가고 네. 또 기소 재판해서 유죄를 받게끔 하는 그 스킬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똘똘 뭉쳐서 잘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깊이. 여기까지 네. 뭐 사실은 네. 뭐 윤석열 검찰의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알 수가 그러니까 없고 거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그런 하고 정치 얘기 좀 하시죠. 것들은 가지고 네, 있죠. 정치 얘기 좀 하시는데. 그럼 여기 정말 국회에 들어가셔서 정말 일 잘하실 것 같은데 꼭 하나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시고 싶습니까? 일단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에 가까운 이 경제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산, 이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싶은 게 제일 큰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미래 먹거리로 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빨리 저희가 이제 기반을 조성해서 지금 세계가 저희를 주목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까지 무사히 치러냈고요. 그다음에 2주가 지나도 어떤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에서 많은 선진국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K 모범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국은 상승의 시기라고 보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표준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 보고 개혁과제 달성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일 출신이니까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사법개혁. 제가 양승태 농성도 그랬어요. 고속도로 6개월이나 그 앞에 있었는데 이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지금 뭐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좀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데 이문정 검사가 어제 그랬대요. 자기가 공수처 2로 생기면 윤석열 총장은 고발할 테니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국회에서 좀 나와서 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이번 그 법조계 출신으로서 이번 사법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명쾌한 좀 방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대다수의 판검사들 또 법조인들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되는 그 권력을 가진 정치 검찰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계속 정치 영역이든 국민 생활 영역에 자신의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이제 반드시 이번에는 뿌리 뽑아야 되고 또 그런 자들의 어떤 그 검찰권에 의해서 저희가 노무현 대통령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큰 슬픔이 있는데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만큼은 문재인 대통령님 지켜드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꼭 실현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많은 분들이 저희 민주당 많은 분들이 그거에는 이렇게 동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그런 수사를 받을 때라든가 또 그 재판을 받을 때도 국민이 주인인 것을 반드시 이제 체감하실 수 있는 예. 그런 법을 보안법 입법을 갖다 꼭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답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대부분 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기대가 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 네. 정당 공천 정치인은 정당 공천 국회의원은 대부분 국회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당론과 배치되는 활동을 할 수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정당 정치가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사람이 예를 좀 들으면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지난 국회에서 이번에 이제 출마를 못했습니다. 네, 네.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라든지 네, 네. 이런 민주당 쪽이나 이 정권 쪽과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른 쪽에서는 또 칭찬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네. 지지자 쪽에서는 또 그분을 비토하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네, 네. 이제 제가 김성원 당선자께 질문을 만약에 어떤 사안이 하나가 내 소신과 당론이 달랐을 때 네, 네. 어떻게 행동을 하실 것인지. 네, 네. 그럴 때는 저는 판사 시절부터 항상 고민될 때는 네. 헌법으로 돌아가자. 그런 쪽으로. 예, 헌법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국민의 행복추구권, 인권, 생명보호권, 그다음에 국가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고, 특히 민주당은 강령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민주당 강령을 자세히 보니까, 네. 세상에 인권스러운 자유스러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 예. 너무너무 좋은 강령들이 나왔습니다. 네. 5대 강령이 있는데요. 네. 공정의 인형, 평화, 안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의도 있고요. 당론이 그런 강령에 부합되면 무조건 따라야죠. 예, 예. 저도 강령이 좋아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당에서 결정하는 일이 당론과 틀리다면 그것은 그 당론, 그러니까 강령에 따른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강령에 맞는 그런 걸 한다면 원칙대로 돌아가서 당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헷갈릴 때는 헌법을 보고 민주당 강령을 우리 판사님 출신 다운 명담입니다. 그 저쪽이 네. 민주당 강령이 그렇게 잘 돼 있는지 모르고 예. 강령을 보고 입당했다는 얘기 처음 들어요. 어마어마. 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민주당 강령 좀 한번 읽어보세요. 예. 헌법보다 더 좋답니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예. 처음 듣는 소리예요. 지금 그다음에 지역구 문제입니다. 네. 또 지역구의 선택에 의해서 국회로 들어가잖아요. 네. 민주당이 공천을 했더라도 네. 지역 구민의 선택에 국회로 들어가는데 네. 특정한 사안에서 지역구 사정과 국가 정책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네.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예전에 그 천성산 터널이라든지 네. 아니면 무슨 밀양 송전탑 문제라든지 네.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떤 저번에 유치원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지역구에서 지역 구민들은 지 정책을 반대하는데 네. 국가는 이걸 해야 돼요. 네. 특히 나는 여당 의원이야. 네. 이때 어떻게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아니 이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네. 밀양 이것도 헌법을 봐야 돼. 그런 말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공정이라는 그런 이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지역구 사정과 국가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타 지역구와 또 이렇게 공정, 과연 저희 지역구에서 이걸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한 것인지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당 의원일 때는요 머리띠 두르고 지역구랑 같이 싸우고 있어요. 네. 야당 의원일 경우에. 예. 근데 여당 의원이 머리띠 두르고 지역구민하고 정부하고 싸우기는 참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네.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것이 하실 각오가 돼 있냐 이런 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정치가
위험 요소를 미리미리 제거하는 것도 네. 예, 정치의 하나의 일이기도 하고요. 네. 또 대통령님을 모셨던 행정관으로서 네.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게 미리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네. 네. 어쨌건 순탄하게 정책이 네. 개혁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청와대에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해왔는데요. 네. 저희 지역구 그런 사정이 있다면 미리미리 그런 불안 요소, 위험이 야기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 예, 예. 예, 예. 여담으로 네. 여담으로 이거 여담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 문제로 네. 그 저쪽에 통합당 그 당선자 두 분이서 네, 통합을 태영호, 네, 지성호. 네. 통합을 해가지고 그 국민들로부터도 지탄을 많이 받고 네. 또 이제 그런데 우리 당선자님은 이번 김정은 사건의 그 사건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네, 한 네. 20여 일 동안에 그 통합당 쪽 보수 진영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 무슨 여론을 들었을까요? 네. 들었을까요?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 끝나고 네. 이제 우리가 남북 평화회담으로서 이제 2주년이 이제 예, 다가오나요? 예. 네. 남북이 서로 교류를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동서 화합을 부르셨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셨다면 이제는 저희가 공존하고 함께 번영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했는데 저희가 지금 철도 강릉에서부터 대진항까지 네. 철도가 지금 이제 연결 예, 그거. 선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보수만 하면 철도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쪽 갔다고 했을 때 혹시 그걸 한번 보려고 가지 않았을까? 원산 쪽에가. 예. 그래서 이제 이쪽 동해선이죠. 강원 그 북부선 철도가 연결됐을 때 그쪽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했습니다. 거는 지금 민주당 쪽에 박범계 의원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네. 이번에 그 엉뚱한 말을 하신 분들 당선자분들이 네. 국가 기밀이 요구되는 네. 외통이나 네. 그다음에 무슨 뭐 국방위, 국방이나 정보위 이런 쪽. 정보이나 이런 데는 좀 재척 사유가 되니까 네. 이런 데는 좀 이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네. 정부 행정관 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그럼 아마 생각하십니까? 원내대표들끼리 협상을 하게 될 거고요. 예. 저희가 이제 강력히 요구를 해서 네. 거기서는 이제 배제할 수 있도록 네. 배제되도록 이렇게 저희 이제 새로 뽑히신 네. 원내대표님이 강하게 요구를 하면 아마 관철을 할 수 있겠는데 대신 또 야당 쪽에서는 뭐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한다든가 그리고 또 역시 정치란 참 살아있는 생물이고 미묘해서 어떻게 협상을 할지 그것도 좀 그러네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제가 하고 이 말씀 그때 부탁 드리면서 질문드릴 부분은 네. 지금 안보 상황이 심각하고 남북 평화가 지금 꼭 우리가 네, 해야 될 네, 부분이잖아요. 네. 태영호나 지성호 때문에 네. 남북 간의 갈등과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네. 이 사람들은 저는 철저히 그런 부분에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네, 얘기했죠. 문재인 정부의 정보는 정확했다. 네. 정말 자랑스럽게도 네. 지지율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대북 정부도 박지원 의원은 정보통이잖아요. 네.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정보가 정확했다. 네. 이런 거 경거망동하지 마라. 네. 앞으로 태영호나 지성호 이 사람들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 네. 이런 부분에 좀 해야 되는데 이번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뭐 그렇지 않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충고 말씀 한마디만 좀 한사님으로서 여기 그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저희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네. 한라인이 그때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여민관 제가 근무했던 여민관 제가 이제 2층에서 근무하고 김정선 실장님 2층 대통령께서 3층에서 근무하시는데 거기에 때 한라인이 개설돼서 직접 통화를 한 그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지금도 그게 지금 제가 청와대 떠나온 지는 1년이 넘었지만 살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 추측입니다만은 예, 예. 서로 통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네, 정확한 특이 동향 없다고 한마디로 그냥 밀고 나갔다. 정확한 정보를 네, 정확한 얻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또 있는 거 뒀다 뭐 합니까? 써야죠. 여러분 전화해서 이 얘기는 거기 그만하고 국가 어떠냐. 알겠습니다. 잘 민감한 문제 좀 하나 질문할게요. 민감 문제. 지금 선거운동 중에도 네.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감히 올렸단 말이에요. 무서운 검찰총장이 딱 버티고 있는데 처음에다가 검찰을 비판하면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 글을 올린 의도는 무엇인지 좀. 글쎄요, 그때는 좀 답답했고요. 예, 저 이제 뭐 조국 수석도 같이 근무를 하셨는데 정말 그 서민적이시고 그냥 저랑 함께 드신 음식이 칼국수일 정도로 소탈하신 분인데 아주 너무 인권 침해적인 수사로 인해서 그 가족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선거 개입을 하는 그런 그렇죠. 예. 한병도 정무수석도 급하게 기소한 것은 결국 수사 중이고 기소됐으니 지역에 가서 떨어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거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데 그래와서 지금은 이제 수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2달 뒤에 8월 달이나 뭐 재판을 열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 지금 이제 뭐랄까요 저기 잘못된 것들 하나둘씩 뭐 장모님 사건이라든가 뭐 이게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도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해서 울렸고요. 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어진 질문입니다. 네. 거기에 이어진 질문인데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한병도 수석하고 그다음에 황운하 전 총경하고 그다음에 지금 최강욱 당선자하고 우리 김승원 당선자하고 몇 분이 이렇게 검찰 현재의 청와대 하명 수사와 관련 그다음에 또 무슨 검찰 개혁과 관련 그래서 지금 검찰 이번에 우리가 심지어 최강욱 당선자 내가 손을 보겠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인데 말할 정도인데 국회에 들어가면 그런 어떤 그룹이 만들어서 검찰하고 정면 대결을 할 그런 의향도 있으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이거 법으로 개혁 입법으로 다 할 수 있는 개혁 입법으로 법으로 해야죠. 법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추다르크 예. 추미애 장관님께서 네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스텝 예. 바이 스텝 예. 밟아가시면서 뭐 법무부 벌써 이제 탈 검찰도 벌써 많이 진행을 하셨고 예. 또 검사의 무리한 인권 침해적인 수사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예. 그런 것도 이제 예규 같은 것도 아마 계속 만드시면서 어떤 검찰 권력이 국민의 통제에 놓일 수 있도록 예. 민주적 통제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셔서 저는 거기에는 당연히 동참하고 추 장관님께서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김용민 당선자하고 김남국 당선자가 당선이 되셨고 그 청와대 하명수사권은 한병도 당선자하고 황운하 당선자가 당선이 되셨고 거기 변호하시는 우리 김승원 당선자 계시고 법사위도 다 가실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청와대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보다는 딴 곳에 지원을 했는데요. 언제든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에서 불러주시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 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법사위원장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할 텐데. 자, 당내에서는 어떤 그 로드맵이 있나요?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이제 원내대표 이제 5월 7일 날 선거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후보자분들께서 관련된 문자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는데 일단 원내대표를 뽑고 나서 원내대표도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도 초선 의원이 83명이잖아요. 초선 의원의 의중에 선출될 것 같아요. 3분 지금 출마했는데. 그 15명은 투표권이 없어요. 왜? 그 시민당은 시민당은 안 주기로 했다. 그래도 70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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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아직 합당이 안 됐어요. 합당이 안 됐으니까. 저희 이제 자꾸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보니까 여기 청와대 출신들이 나가서 떨어지도록
빨리 기소했잖아요. 예, 법무부 그렇죠. 장관은 그때 안 된다 소환하고 해라 했는데 빨리 네. 그렇게 진행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분노하고 화가 나서 글도 올렸다 했는데 검찰이 이런 의도적으로 그 청와대 출신들을 낙선하려고 맺는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왜 검찰총장은 그렇게 했을까요? 좀 한번 좀 일단은 뭐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조직 보고 논리를 아직까지 굽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럼 총장이 이제 사퇴하는 걸로 항의를 했는데 요즘에는 수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를 한번 수사해본 그 경험으로 문재인 정부도 수사를 한 거고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제 이것에 법에 의해서 한다라는 논리로 향후에도 계속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의 영역에 너무 사법적인 잣대로 검찰의 그런 무리한 그런 의도로 계속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서 그걸 좀 빨리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자,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 하나 더 질문 또 좀 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네. 그 윤석열 검찰 아까 우리 당선자님들이 얘기했듯이 대통령 수사를 해보니까 무속으로 보이는 게 없는가 봐. 그래가지고 뭐 듣기는 임명장 받은 다음에 가서 문 대통령을 폄하하는 얘기했고 뭐 이런 얘기 등등 들리는 거 보면 정말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앞으로 21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옳을지 이 부분만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국회가 대응하는데요. 네. 네. 일단은 빨리 이제 통과된 공수처 법에 의한 공수처를 빨리 이제 공수처가 작동을 하게끔 빨리 위원장님 선임하고 위원들 만들어서 빨리 조직을 정비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련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그 정치 검사들에 대한 비리라든가 이런 뭐 제보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좀 주세요. 그래서 아마 최강욱 당선자도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이 이제 어떤 검사 시절에 어떤 친분 관계나 청탁에 의해서 수사를 말아먹거나 아니면 무리한 수사를 했거나 그런 제보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분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제보들을 빨리 속 시원하게 이제 채널 A 사건. 채널 A 그것도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빨리 작동하도록 해서 그런 제보들이 진짜인지를 한번 조사가 되게끔 신속하게 그 역할을 국회가 단단히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제가 한마디만 들었어요. 그 임은정 검사. 네. 어때 선배됩니까 후배됩니까? 빗소로는 제가 2년 선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후배가 네. 지금 대단히 검찰 내에서 혼자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임은정 검사 거기 들어가셨으니까 좀 잘 보시고 옳은 일을 한다고 판단될 때 힘을 좀 실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인터뷰하시고 그 내용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성적 수치심 당하신 일이라든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윤석열 그런 얘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수원 당선시켜 주셨는데 수원 얘기를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시험 얘기를 좀 해야지.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꾸 얘기를 끊는데 수원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수원 좀 앞으로도 2선 3선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그 수원 장안 그 지역구의 현안이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장안은 정말 그 정조대왕의 개혁 정신이 또 애민 정신이 살아있는 곳인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발전이 좀 더딥니다. 일단 구도심이라 그렇죠? 주민들이 맞습니다.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충분히 못 누리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권, 이동의 자유, 신속한 자유인데요. 빨리 이제 북수원 이제 철도 지하철이 들어와서 시민들께서 사통팔달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교통권을 갖다가 빨리 보장시켜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옛날 건물들이 많아서 주차장도 협소한데 그 법무부 유휴부지에다가 빨리 이제 주차장 부지라든가 공공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자랑할 것은 장안구가 민원이 제일 작다고 해요. 아 그래요? 다른 곳은 불편하면 바로바로 민원을 올려서 양반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수원은 그래도 따뜻하고 그다음에 거기 코로나19
보건소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오히려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처음부터 예. 보내고 거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주민들께서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수원 백갑니다. 그래서 네. 따뜻하신 분들이 많은 그런 행복한 상황으로 제가 꼭 만들어 드리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은 대표 공약을 몇 가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 공약 한두 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네, 아까 그 국수원선, 그거하고. 네, 그다음에 신문당선, 네. 성중학교 사거리 빨리빨리 착공해서 예. 예전보다 더 앞당겼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주차 부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또 정제대왕의 개혁 정신과 애민 정신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공공 편익시설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네. 도지사, 네, 시장, 네, 국회의원 5명, 네, 정사 이제 한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중요한 공약들을 못 하고 가면은 네, 정말 네. 수원 시민들로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열심히 좀 해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원 시민과 네, 전 국민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그 당선 감사 당선 인사. 감사 인사 아,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장안 지역을 누비면서 선거운동을 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항상 결심할 것은 제게 주어진 권력을 저 개인을 위해서는 절대로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드리고요. 장안의 발전을 10년 더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정말 나라의 주인이구나 하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4대 의무를 다 성실히 수행해 주시는 참으로 착하고 훌륭하신 주인이신 국민인데 이번 기본 그 긴급 재난 지원금도 반드시 충분히 받으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시고요.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반드시 느낄 수 있도록 대통령님 임기 내에 그렇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재밌었어요. 인터뷰가 아주 좋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안 했는데. 아, 컸어요. 봤어?